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7강 내용들 가지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란츠 라이븐의 권력 분류부터 쭉 봤죠. 권력, 갈등, 의사소통, 조직 문화, 그다음 리더십까지의 이론들이 쭉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늘은 일단 170번까지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2번입니다. 프란츠 레이븐은 권력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죠. 그중에 강압적 권력은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권력입니다. 하지만 카리스마는 중거적 권력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와 강압적 권력은 현재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포심에 기반을 둔 건 맞지만요. 이게 카리스마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요. 153번입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유형 중에서 상징을 통한 유형이 있느냐? 아니요. 상징을 통한 유형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렌치와 레이븐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 강압적 권력, 합법적 권력, 그 다음 중거적 권력, 그 다음 전문적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징을 통한 권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갈등 들어가 볼게요. 행태주의 관점에서의 갈등 이론,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건 되게 현대적인 상호작용론 내용이고요. 행태주의 관점은 갈등이 어느 조직에나 다 존재한다. 갈등 불가피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현대적인 접근에서 갈등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경우에 따라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들을 실제 갈등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맞는 선지죠?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바로 이런 경우에 긍정적입니다. 아이디어를 촉발시키거나 문제의 해결력을 개선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순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진행 단계별로 분류했을 때 지각된 갈등, 요거는 갈등이 잠재적인 상태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잠재적인 갈등에서 요게 바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의미하죠. 요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지각된 갈등, 혹은 인지된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건 잠재적 갈등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X입니다. 자, 158번입니다. 토머스의 갈등 관리 방안, 갈등 해소 전략이죠. 협동은 갈등을 할 때 갈등에 대해서요. 나의 것을 얼마나 고집하느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것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잘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협동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갈등을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것,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요거는 타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당히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꺾고요. 남의 의견도 일부 수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협동은 나의 의견에 대해 나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죠. 자, 경쟁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의 이익은 극대화시킵니다. 하지만 상대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59번 맞는 선지고요. 160번.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는 행정조직의 구조적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적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안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최선의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비비교성이라고 표현하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갈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봤고요. 갈등 카트가 최근에 강조되는 주제라는 건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복습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162번입니다. 공식적인 의사 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소문 같은 것들이 몰래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조정이나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162번 요건 X가 되고요. 163번 조직이 맨 처음 생성됐었을 때는 조직 문화는 조직을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만 조직이 성숙이나 쇠퇴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조직의 문화는 오히려 혁신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163번 X가 되죠. 164번 권력거리가 크다는 건 조직 내의 권력의 정도를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보통 권위주의 정권이 권력거리가 크다고 얘기했고요. 민주주의 정권이 권력거리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거리가 큰 경우 제도나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64번은 맞는 선지가 되죠. 자, 165번입니다. 제가 퀸과 로보그의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진행했죠. 퀸과 로보그는
조직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 구조가 현재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조직 내부와 외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그리고 조직 구조가 통제 유형 중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직의 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의 모형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목표 모형, 그다음 내부 과정 모형, 그다음 개방 체제 모형, 인간관계 모형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요거 맞는 선지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 킹과 로버그는 좀 상세하게 표현을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주셔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조직의 내부에 지금 초점을 두고요. 만약에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부 과정 모형입니다. 내부 과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부의 어떤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조직의 안정성을 관리하면서 정보 관리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지금 보시는 요거 조직의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위해 계획과 목표 설정 이걸 강조하는 모형은 우리 합리적 목표 모형이죠. 합리적 목표 모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부 과정 모형과는 가장 다른 게 일단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안정성을 강조한다는 이 부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X입니다. 그래서 킹과 로버그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 우리가 소위 위계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내부 과정 모형에 대한 거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응집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요거는 인간관계 모형. 인간관계 모형은 아시겠지만 조직의 융통성을 강조하는 조직인데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67번 X가 됩니다. 168번 최근에 칠금의 수출제가 되었던 레빈 문제 얘기했었죠. 조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직 문화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현대 상태를 언프리징, 녹여야 되고요. 다시 원하는 상태로 무빙해야만 하고 가장 마지막에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동결하는 단계까지 크게 세 개의 단계를 제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69번입니다. 홉스테드가 문화 차원을 근거로 한국 문화를 분류했을 때 한국 문화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요건 X고요. 그 다음 170번. 조직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의 일체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170번까지 보시면 우리 29강에 대한 내용들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직 목표와 문화까지 쭉 정리했고요. 우리 내일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